2023년 12월에 처음으로 크루즈 가족 여행을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텍사스 갈베스톤항에서 출발하는 카니발 브리즈호로 총 5박 6일 일정이었으며 중간에 들리는 기항지로는 멕시코의 코즈멜과 프로그레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달라스에서 휴스턴 남쪽의 갈베스톤 항까지는 5시간 정도 운전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혹시라도 지체될 것을 감안을 하여서 그 전날 휴스턴에 도착해서 1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하룻밤을 지낸 곳은 휴스턴 다운타운에 있는 JW 메리엇 호텔이 되겠는데요. 가족과 함께 이 호텔에서 편히 잘 머무르고 갈베스톤 항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휴스턴에서 갈베스톤까지는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갈베스톤 크루즈 항에 도착하시면 주변에 여러 개의 주차장이 있는데요.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도 있고 갈베스톤 항에서 직접 운영하는 폴트 오브 갈베스톤 크루즈 파킹 역시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크루즈 터미널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붐빕니다. 다행히 저희가 승선하는 날짜에는 하산하는 승객들이 없어서 그나마 덜 붐비는 날이었습니다. 세큐리티 책 자체를 지나는 것은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프린트한 승선표와 그리고 패스포트를 보여주는 것으로 통과를 하였고요. 배에 승선을 하시면 처음으로 하셔야 될 것이 머스터 스테이션을 찾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셔서 안전 수칙을 듣게 되고 혹시라도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시에 어디에 어떻게 모여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니까요. 아직 짐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머스터 스테이션에 가셔서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실에 도착해서 간단하게 짐을 내려놓은 후에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옵니다. 대부분 승선을 한 후에 짐이 바로 배달되지 않을 경우가 많거든요. 비상약이라던가 간단한 옷, 수영복 등은 들고 타시는 가방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선실을 체크하였을 때 문 앞에 가방이 없으면요, 굳이 기다리지는 마시고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음료수도 마시고 음식도 드시고 하면서 천천히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때가 12월 말 크리스마스 바로 전주였는데요. 북극 한파가 몰아치기 이전이어서 날씨가 상대적으로 포근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들 반팔 반바지에 벌써 아이들은 수영장에서 노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일 어웨이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붐비는 이벤트일 것인데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배가 떠나는 것을 축하하면서 파티를 하는 것입니다. 나와서 음악도 듣고 사람들 파티하는 것도 즐기고 하실 분들은요, 같이 즐기시면 되겠고요. 시끄럽거나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이 싫으시면은 이때를 이용하여서 배를 둘러보시고 음식을 조금 드시거나 라운지 같은 곳에서 편히 시간을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가장 저렴한 내부 선실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들어가면은 가장 보이는 곳이 오른쪽으로 여기 다 옷장이 있고요. 왼쪽은 화장실 되겠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트윈 베드 2개를 했고요. 예약을 할 때 2개 같이 붙여서 이제 킹 사이즈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안쪽에서 봤을 때 이제 TV가 있고요. 이쪽에 서랍이랑 간단한 서랍, 그 다음에 안에 금고가 있죠. 중요한 물건은 금고에 넣으면 되겠고요. 밑에는 이제 조그만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책상, 이렇게 간단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책상, 첫 번째 서랍에 드라이어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서랍, 방금 이제 짐이 배달돼서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건이랑 의자가 있고요. 조그만 쓰레기통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왼쪽이 옷장이 되겠습니다. 총 3개의 옷장이 있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선반이 여러 개 있는 작은 것 여러 개 놓을 수 있는 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통으로 크게 되어서 여기에 옷을 걸어 놓고 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옷장이 있고요. 자, 마지막도 역시 크게 돼서 그 위에 있는 구명조끼, 그 다음에 러기지, 여행 가방 가져왔으면 여기 가방 놓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화장실을 보여드릴게요. 자, 화장실을 보시면은 이쪽에 세면대 하나짜리가 있고요. 네, 휴지랑 뭐 수건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볼 수 있는 변기,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샤워실이 있습니다. 샤워실 닫으면 뭐 요 정도 되고요. 이렇게 화장실이었고요. 그리고 온도계가 있는데 좀 굉장히 좀 서늘하니까, 수영하고 오면 서늘하니까 조금 온도를 살짝 올리겠습니다. 저녁 때가 돼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카니발 브리지오에서 지정된 시간에 저녁을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은 2개가 있는데요. 배 중간에 위치한 에메랄드 레스토랑, 그리고 배 뒤쪽에 위치한 블러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저희는 블러시 레스토랑에 지정이 되어서 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요. 직원분들도 모두 다 친절하였고요. 음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맛과 퀄리티가 좋아서 굉장히 만족을 하였습니다. 첫째 날은 운전도 하고 체크인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피곤하였으므로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배 10층에 위치한 마켓플레이스에서 아침을 먹습니다. 별도의 예약 없이 아침, 점심, 저녁 오셔서 먹을 수 있는 버페 레스토랑이 바로 이 마켓플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아침의 경우에는 각종 시리얼, 그리고 베이컨, 스크램블 에그, 에그 베네딕트, 소시지 등의 아침 브렉퍼스트용 요리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카니발에서 하는 메인 쇼 중에 하나인 피아노맨입니다. 피아노 연주, 노래, 댄스, 조명이 어우러진 굉장히 멋있는 공연으로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즐기기에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카니발을 타시면은 피아노맨 공연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셋째 날은 멕시코 코즈멜에서 기항지 관광을 하는 날입니다. 미리 기항지 사전 조사를 하였을 때 대부분의 관광이 비슷비슷하였습니다. 천연 동굴 세노테를 구경하는 것과 스노클링을 하는 것, 돌고래 수영을 하는 것들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패키지였고요. 또한 그룹으로 움직이면은 시간이 쫓겨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패키지 상품은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리조트에 가서 천천히 즐기는 것을 더 선호하여서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알레그로 코즈멜 리조트에 데이 패스를 구입하였습니다. 별도로 입장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천천히 일어나서 늦은 아침을 먹고 택시를 타고 갑니다. 코즈멜 크루즈 터미널에서 알레그로 코즈멜 리조트까지는 15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리조트는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경관이 좋았고요. 저희가 갔을 때 현지인들이 반, 관광객들이 반 정도 되어서 오히려 많이 붐비지 않아서 저희는 여유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의자에 짐을 내려놓고 리조트를 둘러본 후에 음료수를 시키고 수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논 후에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 해서 식당에 갔는데요. 식당에는 각종 생선 요리와 고기 요리가 있었습니다. 미국식으로 하여서 햄버거, 핫도그 등을 먹을 수 있는 코너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호텔에서는 각종 액티비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스노클링, 요트 등의 코스도 있었는데요. 시간이 맞지 않아서 하지 못했고요. 대신 얕은 바다에서 카누를 타는 것으로 간단하게 맛만 보았습니다. 배에 돌아와서 휴식을 취한 후에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넷째 날은 두 번째 기항지 관광인 프로그레스였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그레스 항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공사를 하고 컨테이너 선들이 있어서 바다가 그리 이쁘지 않았고요.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이 다 버스를 타고서 내륙 쪽으로 좀 더 들어가야 됐습니다. 어차피 기항지 관광 옵션이 다 비슷비슷해서 이번에는 별도로 기항지 관광은 하지 않았고요. 아이들은 그냥 배 안에서 쉬고 대신 아내랑 저는 마사지를 받으러 갔습니다. 카니발 브리즈의 앞쪽에서 12층이 바로 스파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스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인터넷, 기항지 관광, 스페셜 다이닝들과 묶어서 같이 하면은 조금 더 싸게 해주는 그런 패키지가 있으니까요. 여유가 있다면은 이메일 등을 체크하셔서 이러한 프로모션이 나왔을 때 예약을 하시면 돈을 조금 더 세이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12층에 운동시설이 있고요.
이 옆에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요. 이 샤워장 안에 간단하게나마 찜질을 할 수 있는 사우나 시설도 있습니다. 15층에 스파와 딸려 있는 샤워실과 사우나는 스파를 하셔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12층에 짐 옆에 있는 샤워장과 사우나 시설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행을 하시다가 땀을 좀 빼면서 사우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12층에 짐 옆에 있는 샤워실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파를 마치고 저녁 먹기 이전에 플릭이라는 쇼를 보러 갔습니다. 플릭은 여러 영화의 테마와 영화 음악을 바탕으로 한 쇼가 되겠는데요. 조명과 영상을 이용하여서 화려한 연출을 하였습니다. 재미는 있었는데요. 빛이랑 소리에 민감하시거나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째 날은 텍사스 갈베스턴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마켓플레이스가 아닌 블러시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기로 하였습니다. 오더를 해서 먹는 아침의 경우에는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하게 되고요. 예상 시간을 보여주게 되고 차례가 되면은 알람이 뜨게 됩니다. 바깥 경관을 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식사를 하고서 배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못 본 것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은 스페셜 다이닝을 했습니다. 예약을 도와주신 크루즈 전문가분께 상담을 하였을 때 카니발 경우는 스테이크 레스토랑이 가성비가 좋다고 하여서 스테이크 레스토랑으로 스페셜 다이닝을 정하였습니다. 스테이크 레스토랑의 이름은 페러나이트 555로 화씨 555도가 되겠습니다. 스테이크 레스토랑의 추가 가격은 어른은 $49, 11살 이하 아이들은 $15가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동안 블러시 다이닝에서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나오면 어떡할까, 괜히 돈만 더 준 거 아닐까 걱정을 하였는데요. 걱정과는 달리 저희들은 굉장히 만족을 하였습니다. 우선 레스토랑 내의 분위기도 고급스럽고 좋았고요. 서비스도 굉장히 친절하고 프로페셔널 하였습니다. 에피타이저부터 메인 코스, 디저트까지 나무랄 것 없이 굉장히 만족을 하였습니다. 특히 메인 코스 스테이크 같은 경우 양도 굉장히 푸짐하였고요. 고기도 주문한 대로 알맞게 익어져서 나왔고요. 스테이크가 짜지 않고 입맛에 맞아서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족들이 다 같이 좋아했습니다. 셰프가 나와서 인사를 할 때도 저희는 여기에 관해서 코멘트를 해주었고, 셰프도 굉장히 만족하고 좋아하였습니다. 오케이. Magic. Oh, it's melting. Wow. Wow. 마지막 날 아침 배가 갈베스턴 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 전날에 앱을 통해서 어떻게 체크아웃을 할지 옵션이 나오는데요. 짐을 배달해서 찾을 수 있는 옵션과 짐을 직접 가져가는 옵션이 있는데요. 기다리지 않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저는 짐을 직접 가져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시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여유 있게 아침을 먹고 나가기 위해서 일부러 뒤쪽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어느 때로 시간을 잡았어도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많이 붐빌 것입니다. 미리 이런 점을 감안을 하시고 여유 있게 체크아웃을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터미널에서 승선할 때와는 달리 저희가 하선을 할 때는 이 다음 배로 승선을 하는 손님들이 있어서 터미널이 더 많이 막혔습니다. 배에서 주차장으로 가는 줄인지 항구 안쪽으로 들어가는 줄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줄을 잘 서셔야 되겠습니다. 터미널 앞에서 주차장까지 있는 셔틀버스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5박 6일간의 카니발 브리즈 여행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처음 가는 크루즈 여행이라서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하여서 처음 이틀 동안은 길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크루즈선 구조에 조금 익숙해지고 앱을 통해서 정보를 미리미리 확인하면서 조금 더 여유있게 즐긴 것 같습니다. 특히 카니발 앱을 통해서 각종 이벤트 그리고 그 시간대에 여는 식당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행 가기 전에 미리미리 앱을 설치하셔서 조금 둘러보시고요. 승선을 한 후에도 각종 메뉴랑 기능을 체크해 보면서 앱에 익숙해지면은 여행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니발 브리지 경우 4박 5일 혹은 5박 6일 코스로 제공을 하는데요. 텍사스 갈베스톤 항을 이용하실 수 있는 가족분들에게는 가성비가 좋은 크루즈 같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